최준생 브리핑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GS 리테일 채용이 오늘 떴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른 걸 원래 제작하려고 하다가 채용형 인턴 채용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2021년 지금 전공 무관으로 지원하는 대기업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단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제가 채용 공고와 자기소개서 항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거거든요. 아마 제가 이전에 공기업 관련해서 이렇게 리뷰를 올린 적이 있을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GS 리테일 하면 아마 머릿속에서 떠오르실 거예요. 뭐 편의점도 여러분들 생각이 나실 거고요. 그리고 스누피 시리즈 유명하죠. 레드불을 먹는 것보다 낫다. 카페인의 대마왕 뭐 정말 뭐 자고 싶어요 이런 걸 만드는 데가 GS 리테일이죠. 저도 GS25 많이 씁니다. 그 냉장고인가요? 그거 나만의 냉장고 해갖고 이 상품 보관하고 이렇게 할인 받고 이런 거 저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좀 저도 잘 친숙한 기업이고 해서 여러분들 오늘 리뷰를 진행을 할게요. 일단 여기 OFC 어떤 데는 또 이름이 다르죠. 각각의 기업마다 좀 다른데 여기에서는 그 필드에서 매장을 관리하는 직원을 OFC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 정규직의 매력적인 이유를 일단 알려드릴게요. 1. 전공 무관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대기업들 잘 보세요. 직무를 보면 사실 스펙을 어느 정도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공과 맞지 않으면 지원하기 나쁜 데들이 많은데 일단 영업 관리, 매장 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 대부분 어떻습니까? 네, 전공을 보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공을 내가 살리지 않고 사회생활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를 제가 써놨죠. 아주 매력적이면서 여러 전공 무관 또는 매장 관리, 영업 관리 이쪽에서 있는 직무들 중에서 대기업의 편의점이 급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요식업으로 들어가면 급여가 높진 않거든요. 여러분들 막 이렇게 호텔 같은 데 보면 정말 멋있고 화려하고 하는데 급여 잘 보세요. 급여 테이블 정말 낮거든요. 그런데 이쪽 유통 매장 관리 쪽은요, 급여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원해 볼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경험자를 우대를 해줘요. 그러니까 면접 과정이라던가 실제로 여기도 8주간 인턴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필드에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각각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매력적인 이런 채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일단 경쟁 기업으로는 뭐 BGF 리테일, 세븐코리아, 한국미니스탑, 이마트24 정말 쟁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에 관심을 안 가지셨던 분이더라 하더라도요. 그럼 제가 채용 공고를 한번 뒤에 띄워놓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제가 좀 하나 얘기 드릴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을 올리면 어떤 거는 조회수가 상당히 잘 나오고 어떤 건 안 나오는데 정말 구독을 안 눌러주시더라고요. 좀 한번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용 공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GS 리테일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채용 공고를 여러분들 같이 보고 계십니다. 저도 잡코리아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채용형 인턴 사원 모집한다 그래서 방송을 찍고 있는 26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총 14일간 서류를 받습니다. 그래서 꽤 충분히 여러분들이 서류 작성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걸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모집 전공은 무관. 이게 일단은 고맙죠. 모집 인원도 땡땡명.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요. 괜찮으면 선발하고 아니면 안 뽑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은 이거는 가능성 높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근무 지역이 전국인데 제가 뒤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시다 보면요 근무 희망 가능 지역 이렇게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회사에서도 전국을 요구하는데 난 멀리 안 가고 싶은데 우리 집에서 안 가고 싶은데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수도권에서 지원을 하는데 나는 수도권 아니면 안 할 건데 자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죄송한데 별로 재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물론 집에서 가까운 데로 대부분 배정을 해줘요. 저도 GS 리테일 옛날에 뭐 슈퍼마켓도 있었죠. 이쪽에 취업하는 걸 좀 도와줬던 경험으로 미쳐봤을 때 대부분 자기 집에서 출퇴근 가능한 거리에 배치를 합니다. 대부분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회사에서 자세도 많이 보는 거기 때문에 나는 특히 수도권에 있는 사람 지방에서 일 못하겠는데 그럼 지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일단 여기 나중에 지원하는 데도 나와요. 먼저 그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커리어 패스 경력 경로를 알려주는 걸 나오죠. 그래서 인턴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점포 영업 담당을 하고, 개점 담당하고, OFC로 성장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 그리고 경력이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글을 써서 어필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선발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요, 아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해본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패밀리마트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거기서 저도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 해봤거든요. 재밌는 게요. 편의점은 아르바이트 주간 뭐 야간 이렇게 나누는데 저는 주말반을 했었거든요. 주말 야간반을 했었는데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에요. 금요일 날 출근을 해서 토요일 날 아침에 퇴근하고 토요일 날 저녁에 출근해서 일요일 날 아침에 나가는 게 주말반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시에 되게 헷갈렸었어요. 아니 토일이 아니고 왜 금토지? 이러면서 헷갈렸었는데 편의점에서 일해본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편의점에서 근무를 해보면 뭐 점장님이나 사장님이 막 이렇게 발주 넣고 물건 들어오고 체크하고 이런 거 해보셨을 거예요. 해당 업무를 여기서 도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뭐 두세 달 이상 해본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편의점에 대해서 얘기 다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봐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주를 인턴을 한다고 하는데요. 한 달 급여를 한 세전에 205만 원 정도 준다고 합니다. 한 180 얼마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게 되는데 보면은 여기 정규직 채용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채용형 인턴 8주는요. 보통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필드에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의견이 가장 잘 반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평가를 할 때, 이 사람 같이 일해도 괜찮겠어? 했을 때, 괜찮은데요? 요 정도 나오는 수준의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 평가를 받으려면 상당히 성실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통 상황 부분에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분, 당연히 이거 기본일 것이고요. 서비스 마인드가 우수한 분 딱 나와 있잖아요. 일단 유통 매장 관리는요. 기본적으로 고객이 둘이에요. 여기 잘 보세요. 점주. 그러니까 점주도 고객인데 여기 우리 뭐 커피 사고 뭐 담배 사러 오는 사람들도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마인드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모두 고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게 안 돼 있는 사람이 일단 어렵습니다. 그 부분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졸업평점이 3.0 뭐 이거 다 넘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은요. 채용 일정 해가지고요. 서류 접수부터 AI 역량 검사가 나온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AI 역량 검사는요. 보통 회사마다 좀 다른데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좀 드릴게요. 일단 AI 역량 검사를 하는 기업들은요. 총 4가지를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건지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AI로 사람을 한번 좀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요. 총 4가지인데요. 성과능력지수, 조직적합지수, 관계역량지수, 호감지수인데 잘 보세요. OFC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조직적합지수가 나오죠. 그리고 아까 서비스 마인드가 우수한 사람 얘기하죠. 관계역량지수, 호감지수가 높은 사람이 여기서는 선발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AI가요. 서비스 직무에 일할 사람을 선발하는데 되게 아주 이 타당도가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다른 직무보다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AI 평가를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AI로 평가를 받은 다음에 이제 1차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직무적성 검사 온라인을 보죠. 여기서 신체 검사를까지 받아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되면 이제 인턴으로 입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인턴을 수료한 다음에 2차 면접 후 최종 합격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전에 이 인턴이 없었을 때는요.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른데? 왜냐면 나 대졸 나왔는데 내가 왜 맨날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일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일하는 게 많기 때문에 난 안 맞는데? 이러면서 나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그 완충지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이 구직자들한테 한번 들어와서 일해봐라. 구직자들도 내가 회사에서 일해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것들을 서로 한번 윈윈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정규직에 준하는 채용 과정 안에 인턴을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채용 일정을 보시면서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쭉 진행을 했을 때 거의 여름은 다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들 시간 관리 계획을 하시고 이 채용에 지원을 하시는 걸 한번 고민을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홈페이지 지원하기를 누르면요, 이제 화면이 바뀝니다. 네, 이렇게 자플렉스라는 사이트로 연결이 돼가지고요, 채용 대행을 하는 아마 사이트로 제가 보이는데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14일간 지원이 가능하고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누를 건 없고요. 아래다가 이메일을 여러분들 입력을 하시면은요, 이메일로 인증 코드가 와요. 그래서 인증 코드를 가지고 접속을 해야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메일을 쓰시는 걸로 넣어주시고요. 가급적이면 포털 사이트 이메일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인증 코드로 들어오면 이렇게 사이트가 뜨는데요. 위에는 이름이랑 여러분들 생년월일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지원 분야 여러분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근무 가능 여부가 있죠. 여기에 불가능 가능을 누를 수가 있는데요. 자, 아까 얘기 드렸죠, 여러분들. 서비스직이고 전공 무관이고 전국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뽑겠다고 그랬죠. 그리고 제 경험상 대부분 집에서 가까운 데로 대부분은 가요.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리고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대기업에 입사하는데 나는 우리 집에서 가까운 데 아니면 안 가. 자, 이런 마인드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면접 같은 데 가가지고요, 다 걸러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가능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지금도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못하겠는데 그러면요, 일단 대기업 포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원 경력 저는 작고리아에서 봤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뭐 제 이름 써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뭐 여기서 저를 잘 모르니까요. 자, 근데 여기 답변을 선택하실 때요, 그래도 선호하시는 데가 있겠죠. 1.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를 넣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지역 있죠? 자, 그 다음에 2도 넣으세요. 여러분들 출퇴근 가능한 쪽으로. 자, 보이시고요. 자, 여기서 삼지망 나오죠? 삼지망에서 머리를 딱 써보세요. 전국 지역 무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아니면 좀 역으로 1에다가 지역 무관을 넣으면서 2에다가 서울로 이렇게 넣으시는 것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더 오픈 마인드로 생각하고 지원을 해라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력 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어학 자격 부분에 오면은요, 여기는 입력을 하지 않으셔도 사실 다음으로 넘어가긴 합니다. 그런데 해외 경험이라던가 시험이라던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공인 성적을 대부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 넣으시면 이상하겠죠.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교환학생이나 해외 봉사를 많이 갔다 오거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많이 못 갔겠지만, 자, 이런 부분도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내외 활동이나 봉사활동이나 이런 걸 여기 적으라고 하잖아요. 일단 자기소개서에 넣을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여기 보통 넣으라고 하는 항목에 빈칸이 있는 거는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여기에서 역할이 크게 있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활동 내역들을 좀 적어가지고요, 나중에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과 어느 정도는 맞게끔 싱크를 맞춰주시는 걸 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그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게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요, 자기소개서 항목이 좀 많아요. 네. 일단 GS 리테일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서술해봐라. 지원 분야의 수행을 위해서 본인 노력과 경험을 한번 적어봐라. 조직의 이익을 위해 남들이 꺼리는 일을 자발적으로 해본 적이 있느냐. 실수나 실패를 극복한 경험을 서술해봐라. 자신의 불리함을 감수하고 정직함을 지킨 거. 그쵸? GS 하면 정직이죠. 이 부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전부 500자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보통 300자가 진짜 어렵거든요. 정말 진검승부인데, 뭐 500자에서 700자 정도면 적절한데, 500자로 쓸 때 여러분들 알아두실 거는요, 700자로 쓸 때는 내가 있었던 일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었어도 글자 수가 좀 여유가 있는데, 500자는 주저리 좀 쓰다 보면 그냥 자수가 딱 잘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임팩트 있게 내가 경험 소재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봉사활동을 했다, 공모전을 나갔다,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했다, 국토대장정을 했다,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런 게 다 경험 소재 하나씩인 겁니다. 자, 각각의 하나씩의 경험 소재들을요, 하나씩 넣어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500자는 작성할 때 하나의 경험으로 웬만하면 풀어주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GS 리테일에 지원하기엔 동기를 서술해라. 이 부분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GS 리테일이 좋으니까요 라고 쓰는 게 아닙니다. 자, 아까 제가 경쟁기업 괜히 얘기 드린 게 아니에요. CU, 미니스톱, 세븐코리아. 자, 여기 대비 왜 GS 리테일이냐는 거예요. 여기 GS 리테일 지원 준비하면 방금 얘기한 경쟁기업에 지원 안 하겠어요? 당연히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원할 건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분명히 GS 리테일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을 거다. 자, 그거 한번 적어봐요. 왜? 다른 데 갈 사람이면 안 뽑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GS 리테일이 내가 매장 영업 관리자 OFC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왜 여기가 최적의 장소이고 이 직무를 내가 선배들한테 어떻게 배우고 싶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준비를 해왔다. 그래서 앞으로 입사 후에 어떻게 성장하겠다. 여기까지를 지원 동기 안에 500자로 딱 써주시는 게 최고 좋거든요. 자, 제가 방금 얘기 드린 순서대로 한번 글을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500자니까 500자에 맞춰 쓰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일단 쭉 쓰시고요. 500자로 줄이는 게 더 낫습니다. 그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지원 분야 직무 수행을 위해서 본인이 경험한 경험과 노력을 한번 서술해 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아까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서비스 마인드가 강한 사람, 매장 관리자, 벌써 답 나왔죠?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 중에서 고객 서비스 응대 경험을 했던 거를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아르바이트 한 거를 하는 업무에 서빙 이렇게 쓰거든요. 서빙이라고 안 씁니다. 고객 응대라고 써요. 왜? 고객이 요청한 거를 뭔가 해줬을 거 아니에요. 물건을 팔든 갖다 주든 주문을 받든. 자, 이거 전부 고객 응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거와 관련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일을 하면서 돈도 벌어보고 이쪽 일하는 곳을 대표해서 내가 한번 일해본 경험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알아두셔야 되는 게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게 돼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매장들을 돌거든요. 이거를 일하는 동안 누가 감시자가 없이 내가 스스로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주인의식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을 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구조적으로. 자, 이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내가 관련된 경험을 여기에다가 적어두시는 게 좋겠고요. 여기에다가 학교에서 있었던 경험으로 막 이렇게 수업 시간 이런 걸로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경험한 거랑 서비스 마인드랑은 아무 관련 없거든요. 웬만하면 여러분들 이 부분을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직의 이익을 위해 남들이 꺼리는 일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험에 대해 서술해 보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메인 키워드가 뭐예요?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한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학교에서 프로젝트 한 경험을 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프로젝트 참가를 해서 했는데 보통 애들은 다 꺼리고 안 하고 애들이 보면 바빠. 애 바쁘고 애들이 시간도 없어요. 다 빌런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조장 또는 팀장으로서 다 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성적을 잘 받았다. 막 이런 식으로 글 막 쓰는 친구들 있거든요. 네, 이거 진짜 꽝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글 쓰시면 그냥 꽝이에요. 자, 왜냐면 일단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 자체가 자발적인 게 아닙니다. 성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교수님이 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뭐 조직을 크게 볼 필요는 없어요. 두세 명이 모여도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뭔가 꼭 가지고 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딱 이런 뉘앙스나 이런 게 일을 많이 해봤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협업이나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해본 것들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호하겠다라는 게 약간 느껴지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에선 수업 시간 학교 프로젝트 이런 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자발적, 여기에다가 좀 초점을 맞춰갖고 글을 한번 완성해봐라. 이렇게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 보실 항목은요, 실수나 실패를 극복한 경험을 서술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실수나 실패를 극복한 경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실수나 실패에 대한 경험 소재를 갖고 올 때 많이 실수하는 게 다른 사람 탓, 남의 탓을 하면서 글을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나는 문제 없는데 다른 누군가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된 거죠. 또는 실패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거기에서 내가 나타나서 이 빌런들을 다 정리하고 짠 하고 극복했다. 이렇게 글 쓰시면은요, 이거 정말 아닙니다. 이렇게 글을 쓰시는 거를 일단은 좀 피해 주시고요. 실수나 실패는요, 내가 만약에 어떤 걸 수행하는데 실수가 있었네? 실패를 했네? 자, 이렇게 되면은요, 계획적이지 못하고요, 준비성도 떨어지고요, 아주 이 사람 덜렁대는 사람으로 보이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어떤 수행 과정을 함에 있어서 나는 열심히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법적으로 막힌다거나 누군가가 갑자기 뭐 안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실수나 실패가 내가
계획한 것 안에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 자, 이런 것들, 예측되지 못한 것. 여기를 주제로 갖고 오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뭔가 여기서 극복을 했다는 거는요, 해결 방안 또는 자, 내가 해결 방안을 내면 여러분들 그래서 많이 실수하는 게 내가 뭔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좋다 그러고 땡큐 이러고 막 들어오는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해서 다시 이거를 극복하는 과정에선 분명히 의견도 교환하고 이 사람을 설득을 하고 나도 또 이 의견을 좀 받아들이는 이 과정도 필요하고 이런 다양한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런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여기다 글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기존에 썼던 것 중에서 남 탓, 다른 사람 탓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빌런들 다 정리하고 내가 극복했어.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자, 이런 식으로 글 쓰시는 건 여기서는 가급적 피해달라.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항목이죠. 자신의 불리함을 감수하고 정직함을 지킨 경험에 써라. 여기는 이제 인재상의 포커스를 맞춰서 쓰는 거죠. GS가 이런 거 계속 합니다. GS는 정직한 사람을 선발하는데 되게 회사에 방점이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불리함을 감수하고 정직함을 지킨 경험이라는 거는요. 보통 여기서 많이 쓰는 게 학교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하는데 뭐 이렇게 돈을 내고 다운로드를 받거나 그냥 되게 편법으로 이렇게 해서 결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애들하고 우리는 지킬 건 지키자 해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지만 나의 정직함이 승리했다. 이렇게 정신 승리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10,000명의 지원자가 있으면 9,000명 그거 씁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 드린 거는 여러분들 속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저는 여기에서 아르바이트나 이런 쪽에서 웬만하면 일한 경험에서 갖고 오라고 하거든요. 특히 여기는 OFC 매장 관리를 하는 영업관리 매장 관리 직원을 뽑는 곳이에요. 이 직무로 놓고 봤을 때 선발하는 사람이 현장에 강한 사람이거든요.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여기서는요, 일을 해본 거나 아르바이트나 또는 뭐 인턴 해본 분들도 있겠죠, 그 앞에. 자, 이렇게 어딘가에서 근무를 해본 경험 속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직함으로 어떻게까지 일을 해봤다.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글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에 뭐 사례를 알려드리지만 제가 이 코칭을 했던 학생인데 이쪽에 쓰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어떤 물건을 가져다 주는 분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어떤 그 행랑이라고 그러죠. 와서 물건을 가지고 다른 곳에 항상 가져가는 건데 그날 폭설이 막 와갖고 이걸 가져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가 사실 그렇게 멀진 않았대요. 근데 자기가 거길 가게 되면은요, 아르바이트 끝나고 거기 들렸다 가야 돼요. 불리하죠? 좀 뭔가 별로잖아요. 추가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뭐 어차피 눈이 와서 못 갖고 가는 거 내가 퇴근길에 뭐 들려서 갖다 주지. 자, 이렇게 해갖고 본인이 어느 정도 희생을 해서 그렇게 갖다 주고 되게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다라는 거를 이렇게 500자로 잘 써서 접수를 했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일을 해본 경험에서 웬만하면 써라. 뭐 지원자 100명 중에 90명은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그런 프레임워크로 대부분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하셔갖고 글을 여러분들이 써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저장 누르고 이제 들어가면은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최종 제출이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화면을 구성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실제로 접수 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뒤에 접수하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채용 아직 기간이 남았다고 너무 미뤄두지 마시고요. 앞으로 좀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전공 무관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인턴 근무 평가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만큼 사실 유리천장을 빵 뚫을 수 있는 진짜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인생 살다 보면은요, 지금 아마 많이 못 겪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부터 직장에 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직장 안에서 자리 잡는 과정까지요, 여러분들이 정말 알 수 없는 유리천장에 많이 부딪히게 돼요. 예. 이거를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곳곳에 꼽혀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한 40 정도 되면, 하고 다 알게 되는데,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뚫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꼭 여러분들 지원하실 마음이 있으시면요, 진지하게 한번 지원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드리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편의점에 갔을 때 느낀 건데요. 한번 강릉을 간 적이 있어요. 제가 강릉에 놀러 갔었는데,
강릉에 이렇게 바닷가 가면은요, 웬 조갯집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동해바다인데. 그리고 저 끝으로 가면은 이렇게 그 무슨 건물 큰 거 있고 꼭대기에 커피숍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먹으러 가는 중간에 제가 편의점에 들렸던 적이 있는데, 딱 들어가니까 양복을 입고 회사 배지를 그러니까 양복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떤 양복 비슷하게 입고요. 젊은 남자분이었었어요. 회사 이렇게 배지를 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안에 저보다 연배가 조금 더 있어 보이는 우리 아저씨가 딱 계시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딱 들어갔는데 두 사람 다 저한테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물건을 고르고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나이 드신 분이 분명히 점주예요. 그분이 잠깐 안에 들어가는데 제가 물건을 이제 계산하려고 카운터에 올려놨더니 그 양복을 입은 직원이 뛰어오면서 고객님 제가 계산해드리겠습니다.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딱 들어오더니 막 포스 찍어갖고 저 계산을 막 해주면서, 뭐, 포인트 카드 있으세요? 뭐, 엄청 친절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자, 그 매장에 간 분은요,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OFC일 거예요. 예. 그분이 매장에 갔다가 점주분하고 뭔가 이야기하는데 고객이 있으니까 뛰어와가지고 계산을 해주는 거죠. 자, 이 정도 서비스 마인드 있는 사람이면 편의점은 붙을 수 있다 저는 이야기 드릴게요. 자, 이 부분 생각하셔가지고요. 어떤 사람을 뽑는지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시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해온 내용 여기까지고요. 구독하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준생 브리핑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